태국이 그동안 한국에 까불며 참 여러 헛소리들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에서 이렇다 할 제스처나 말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죠. 우리나라가 태국에 비해 뭐가 못났다고 이렇게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참지 않았습니다. 몰래 태국에 보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태국과의 무역을 막은 것입니다. 사실 태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고 제조업이 약한 국가로 관광업 하나로 먹고 사는데요. 올해 태국 정부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르는 FTA 체결, 협상이 목표였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무역은 양자 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39조 원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투자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태국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빈돈 스리순빵 상무부 차관은 수출 촉진과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FTA 확대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세타 타위신 총리는 태국이 FTA 협상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까지 했는데요. 그러니 최근 태국이 까불던 이유는 FTA 협정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듯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고 여태까지 이어지던 FTA 협정을 백지 상태로 돌리고 다시 협상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태국 정치인들이 난리가 났고 오히려 태국 서민들보다 정치인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들은 태국 상류층인 하이소에게 정치적 후원을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소에게 모든 정보를 미리 알려주며 상부상조하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그런데 모든 게 백지화됐으니 하이소의 투자가 엄청난 손해를 받고 분노한 하이소가 그동안 제공해준 모든 정치 자금을 돌려달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국 하이소는 태국 경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태국 내 사업들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K-뷰티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망했으니 화날 수밖에요. 게다가 현재 태국은 중국의 값싼 수입품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국 산업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년간 태국에서 공장 1,975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 건수도 51,541여 명에 달해 작년보다 약 80%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등 경제 주력 산업까지 타격받고 있는데요. 일본 혼다 자동차는 내년까지 태국 아유타야주 공장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뿌라침부리주 공장으로 생산을 통합한다고 했으며 점차 투자를 줄여나갈 계획이죠. 일본 스즈키 자동차도 지난달 연간 6만 대 생산 규모를 갖춘 태국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나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태국 GDP의 4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제조업이 이처럼 타격받으면서 지난해 태국 경제 성장률은 다른 동남아 주요국들에 크게 못 미치는 1.73%에 그쳤죠. 태국 정부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의 수바붓 사이체오와 위원장은 제조업 중심 경제 모델이 이제 고장났다면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그게 백지화가 됐으니 완전 망한 것이죠. 심지어 태국은 이상기후로 두리안 주요 산지인 찬타부리 지방에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올해 수확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졌는데요. 두리안 제철은 일반적으로 3월에서 6월이지만 올해는 두리안이 빨리 익어버려 맛과 크기에서 최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강수량까지 부족해 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과일의 제왕으로 불리는 두리안은 쌀과 더불어 태국의 핵심 수출 농산물인데 2021년에는 6조 9천억 원 규모를 수출해 수출 1위 품목으로 기록되기도 했죠. 태국은 그동안 세계 1위 두리안 수출국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고 두리안 수출 물량 약 95%는 최근 소비가 급증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베트남 두리안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태국 두리안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베트남산에게 추격당해 더 이상 태국산 두리안이 고급 품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해 운송도 편리하고 태국에 비하면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심지어 1년 내내 두리안을 재배할 수 있는 기후까지 갖췄으니 베트남이 태국을 추월하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는데 태국이 이것마저도 대비를 못한 것이죠. 참 태국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현재 태국에는 길거리에
거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라우 실파 아르차 사회개발복지부 장관은 수도 방콕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국어라는 거지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거지들에게 기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태국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길거리에서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앞세워 구걸하는 사람이 늘어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태국 유명 여배우마저 거지로 전락해버렸는데요. 태국의 유명 여배우인 타이 마누사난 판디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거리 생활 중인데 공개된 영상에서 타이 마누사난 판디는 삭발을 한 채 탱크톱에 짧은 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타이 마누사난 판디는 구걸을 하며 연명 중이었는데요. 그는 바닥에 앉아 행인들에게 밥 먹을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가 하면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잣말로 배가 고프다, 밥 먹고 싶다, 고 읊조리며 손가락을 깨무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듯한 행동을 보였죠. 타이 마누사난 판디의 모친에 따르면 딸이 불법 약물을 한 뒤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했으며 이후 머리에 큰 부상을 당했고 모녀는 거리에서 폐품을 주우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태국은 태국산 불법 약물인 야바가 널리 퍼져 있는데요. 심지어 또 최근에는 향정신성 효과를 가진 식물인 크라톰 성분 제품에 약물을 온라인으로도 거래하게끔 모든 것을 허용했는데요. 크라톰은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인 미트라지나 나무의 잎을 말합니다. 각성과 진정 효과가 있어 약초로도 사용되지만 여러 국가가 불법 약물로 분류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국에서는 과거 크라톰이 주로 재배되는 남부 지역 젊은이들의 크라톰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랬기에 태국도 규제를 했던 건데 이제 그 규제를 풀어버렸으니 누가 신났을까요? 크라톰을 판매하는 판매자, 그리고 합법화되었으니 정정당당하게 수수료 같은 세금을 뗄 수 있는 태국 정부만 신난 상황인 것이죠. 중독자들이나 피해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움직이는 게 바로 태국 정부입니다. 실제로 이 크라톰은 한국에 밀반입되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달 크라톰 12.5kg 정도를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로 태국 조직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한 크라톰은 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체류 태국인들에게 20포당 2만 원에 판매했으며 심지어는 한국인들에게 팔기 위해 국내 SNS를 통해 태국의 유명 배우 사진과 함께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했죠. 제가 이렇게 말한 사건은 역시나 빙산의 일각이고 크라톰을 국내에 밀반입하여 체포하는 태국인들의 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걸 개인이 모두 다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국가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태국이 눈 감아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국으로 태국산 불법 약물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많은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현재 태국 정부는 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닐지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서 불법 약물 문제를 일으키지만 태국처럼 한 집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태국이 한국과의 FTA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동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리 치졸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백지화되어 태국에게 이득이 가지 않을 테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